그 다음에 피부 장벽,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예민 피부는 이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민해진 거기 때문에 요 이해를 잘 해야지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 피부의 생체 메커니즘은 이 물질이 몸속으로 유입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수분 교환의 균형을 유지시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피부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물질을 차단해주고 안에 있는 것도 못 나가게 막아주는 게 얘의 역할이에요. 그걸 완벽하게 이 기름과 각질층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지와 각질이 붙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껍데기 벗겨졌어. 껍데기 벗겨지는 그게 바로 표피층이에요. 우리가 보통 다쳤을 때 껍데기 홀랑까지는 그게 표피층이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벌겋게 이제 살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진피층이에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아주 얇은 조직이죠. 얘가 없으면 당연하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매우 얇아 보이지만 외부의 물질 침투를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이런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피부의 가장 표면에 있는 표피층입니다. 각질층의 장벽 기능이 저하되면 작은 물질이나 세균 등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보통 잘못된 상식으로 내 피부를 깨끗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과도한 세안을 반복하는 등 잘못된 관리에 따라서 각질을 탈락시켜야지 흡수가 잘 된다는 아주 위험한, 정말 위험한 상식을 가지고 얼굴에 화학 필링이나 박피, 레이저 등 온갖 방법으로 벗겨내는 데 관심을 가지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만 정작 그 각질의 중요성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피부의 각질은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보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피부의 방어막이란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잘못된 상식이 뽀드득 세안제 할 때 뽀드득 세안을 해야지 피부가 건강하다라고 보통 이제 잘못 알고 세수를 정말 뽀독뽀독 열심히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질까지 벗기고 그 상태에서 화장품 흡수를 도와줘야 된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피부의 방어벽이 깨어지게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피부는 각질세포층과 밑에 이제 이게 노랗게 보이는 이 선이 지질막, 피지막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각질 사이사이에도 이게 기름이 같이 다 붙어서 이게 벽돌을 쌓으면 시멘트 있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 떨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이 지질은 주 성분이 뭐냐? 많이 들어봤어요. 세라마이드. 많이 들어봤죠? 화장 판매할 때 세라마이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있고 뭐 지방산도 있어요. 근데 주 성분은 세라마이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토피 있는 분들은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화장품을 바른다. 그래서 이제 뭐 세라마이드 이런 화장품도 내가 있는 걸 봤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외부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각질세포와 지질 성분이 서로 이렇게 벽돌에 사이사이 시멘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착착착 밀착돼가지고 아주 우리 몸에 그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막아주고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대부분 들어가게끔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화장품이죠. 그래서 뭐를 넣냐? 이 지질막을 깨트리기 위해서 들어간 게 계면활성제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각질에 녹여내는 게 산 성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침투율이 좋은 화장품들, 주름 개선, 뭐 미백 관련된 화장품들은 이 대부분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가서 이 사이에 있는 지질막을 파괴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녹여내기 위해서 약간의 산을 넣거나, 그래서 그런 화장품들이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화장품보다도. 그래서 이제 보통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을 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쫙쫙쫙 밀착돼 있어가지고 저절로 떨어지거나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내가 굳이 때를 매지 않아도 내가 그냥 보통 샤워를 정상적인 샤워만 해도 떨어져 나가게 되지만
손상이 돼버리면 뭐 각질이 제거했다든지 때려 밀었다든지 이렇게 뭐 안 좋은 화장품 사용했든지 하게 되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뭉탱이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떠 있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각질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때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때를 밀었어. 한 2, 3일만 있어봐. 허옇게 이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게 되면 각질이 뜰 건데, 왜냐면 그분들은 내가 벗긴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이 벗겨놨고 이게 얇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생을 시키는 과정 중에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절대 벗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드려도 잘 이렇게, 왜냐면 너무나 기본적인 이 잘못된 상식이 뿌리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여러 번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교육자료로 쓰는 이유가, 이거를 좀 잘못된 상식을 조금 깨우쳐야 되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이 뜨면 깨끗 안 해 보이니까 벗겨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계속 벗겨내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 피부는 더 손상시키는 결과가 돼요. 나중에 피부가 딱 정상적인 역할이 되면 안 떠요. 뜨지 않아요. 그때는 좀 딱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질층을 파괴시키고 손상시키는 주범은 바로 잘못된 세안법과 세안제에 있습니다. 뽀드덕 세안, 그리고 세안제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언제부터인가 화장은 지우는 게 더 중요한, 이게 이제 광고에게 나온 뒤로 그 뒤로 계속 이 뽀드덕 세안하는 게 많아. 이게 참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세안제는 어떤 게 좋으냐? 약산성에, 왜냐면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에요. pH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학교 때 화학 시간에 아마 배운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 싶은데, 피부의 pH는 7을 기준으로 적으면 산성, 많으면 알칼리성인데, 정상적인 사람의 pH, 이 농도가 5.5에서 6.5 사이, 그러니까 약산성이죠. 강산이 아니에요. 약산이에요. 또 이렇게 이거를 녹이기 위해서 산을 쓰면 이게 녹여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필링제 중에서 이제 산성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피부가 약산성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땀과 피지에 있어요. 이 피지선에서 피지를 요렇게 모공을 따라서 쭉 나오게 되면 이게 땀과 함께 섞여가지고 산성 보습막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기름막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각질층을 보호하게 되고, 약간의 약산성이 돼야지 어떤 세균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통 세안제가 알칼리성 세안제가 많아요. 특히 비누 같은 거. 이렇게 제일 옛날에 다이알 비누 알란가 모르겠는데 완전 한 번만 가도 뽀독뽀독 하시는 이런 거는 완전 알칼리, 빨래비누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또 제일 많은 게 주방세제, 퐁퐁 이런 거. 이제 맨손 설거지 해보세요. 어떻게 손이 완전 뽀독뽀독하게 건조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 있는 그릇에 기름막을 뺏어가듯이 우리 피부에 있는 기름막을 다 홀랑홀랑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당연하게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예민하고 세균 침투가 잘 되고 보호가 안 되니까 습진도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설거지 많이 하거나 손을 많이 씻는 사람들은 피부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 자주 많이 씻는 거 좋지 않다. 그리고 주방 설거지 할 때는 가능하면 맨손보다는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다. 세안제도 이제 약산성에 계면활성제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세안제를 쓰는 것이 좋다. 우리 한의원의 대표적으로 순비누가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인 시중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뽀드덕 세안이 좋다는 게 아주 뿌리 깊숙하게 이제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씻고 나서 약간 미끈한 느낌이 들면 덜 씻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요새 또 화장품도 보면 피부에 정말 밀착도가 높아요. 쿠션 이런 거 쫙쫙 붙어가지고 커버력이 엄청 좋아요. 그런 제품은 잘 씻길까요? 당연히 잘 안 씻겨요. 모공도 맞고 밀착도가 높기 때문에 잘 안 씻기니까 2중 3중 세안을 하게 돼요. 처음에 또 닦아내고 닦아내는 건 안 되니까 또 한 번 또 그 씻고 또 씻고 막 2중 3중 세안을 해서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부가 이렇게 예민해지겠어요. 얇고. 예, 그러는 게 안 되고, 요 화장품을 쓸 때도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피부에 밀착도가 높지 않은 화장품을 써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잘 지워지는, 특히 여성들 경우에 쓰는 이제 뭐 선크림이나 비비나 이런 제품들은 들러붙지 않아야지 잘 지워져요. 근데 많이 들러붙어 있으면 잘 안 지워지니까 자꾸 사람이 이제 손이 자꾸 가게 되고, 그러면 각질 탈락도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산성에 계면활성제가 없는 세안제로 한 번에 씻길 수 있는 정도의 화장품을 쓰는 것이 피부에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 있는 제품은 다 그런 제품들이에요. 선크림, 비비 다 잘 지워져요. 밀착도가 높아요. 그 말은 좀 떠요. 그래서 보통 이 선크림도 보면 발랐을 때 느낌이 좋아요. 착 달라붙어요. 이거는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화학적 차단제예요. 물리적 차단과 화학적 차단이 틀리고 나중에 나오진 않는데, 보통 약간 선크림 발랐을 때 조금 백탁 현상이 있고 약간 뜨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물리적 차단. 요렇게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뜬 듯한 느낌이 보이고, 이제 대신에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선크림 발랐다 싶지만은 피부에 자극이 적어요. 밀착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찰싹 달라붙어. 바르면 참 보습 효과도 좋아. 그런 제품은 물리적 차단인 화학적 차단, 흡수를 일으키가 아니고 이렇게 흡수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당연하게 지성 피부들은 모공이 막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건성 피부는 좀 덜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선크림이나 그런 거 제품을 쓸 때도 약간 뜬 듯한 제품이 피부 트러블 유발을 덜한다. 밀착도가 높고 커버력이 좋은 제품일수록 피부 트러블 유발을 더 많이 한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